수연아, 내 신장 덕분에 나 살았어.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지? 약속했잖아. 아, 그건 이혼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겪은 잔인한 배신과 그 이후의 일들입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참 따스했습니다. 이수연 씨는 남편 강민혁 씨가 누워있는 병상 옆에서 꼬박 3일을 지켰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민혁 씨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수연 씨는 자신의 복부에 감긴 붕대를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이 모든 고통을 잊게 했으니까요. 여러분, 듣기 전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민혁 씨, 이제 괜찮아요?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혁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수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혁 씨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연 씨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야. 사인해. 수연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방금 자신의 신장을 떼어준 아내에게 살아난 지 3일도 안 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농담이죠? 수술 받기 전에 그렇게 울면서 매달렸잖아요. 살면 다시 시작하자고,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자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민혁 씨의 목소리엔 일말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일인 것처럼 담담했죠. 내가 왜 너랑 계속 살아야 하는데? 신장 기증받았다고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라고?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수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그중 마지막 2년은 남편의 투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새벽마다 병원을 오가고 투석 스케줄에 맞춰 살았고 의료비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 받은 유산까지 털어넣었습니다. 민혁 씨, 정말 이럴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만해. 보기 안 좋으니까. 민혁 씨는 수연 씨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죠. 사실 유라가 있어. 벌써 3년째야. 유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연 씨는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자주 언급하던 회사 후배, 아프다는 핑계로 만나지 못하게 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럼 수술 받기 전에 나한테 했던 말들은 연기였지. 내가 신장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너도 참 순진하다. 그 말을 다 믿고 신장까지 주다니. 민혁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아셨어요? 수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정숙 여사는 며느리에게 늘 고맙다고, 우리 아들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었는데. 당연하지. 어머니가 다 짜신 계획이야. 내가 신장 기증하고 나면 이혼하라고. 어차피 유라가 낳을 손주가 진짜 손주라고 하시더라. 수연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그것도 다 정리했어. 내 이름으로 된 건 이미 다른 데로 옮겨놨고, 그리고 내가 나가면 될 원룸도 구해놨어. 보증금은 내가 낼 테니까 고맙게 생각해. 민혁 씨는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일궈온 재산을 모두 빼앗고 원룸 보증금을 내준다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수연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복부의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서류는 나중에 보낼게요. 빨리 해. 유라가 기다리고 있거든. 수연 씨가 병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민혁 씨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수연아. 신장은 정말 고마워. 덕분에 유라랑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수연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수연 씨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수연아, 민혁이가 다 얘기했지? 깔끔하게 정리하자. 어차피 법적으로도 내가 불리할 거야. 위자료 받을 생각도 하지 마. 내가 먼저 신장 기증하겠다고 했으니까. 전화를 끊고 수연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고 무너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수연 씨는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유일한 친구인 지은이의 번호였죠. 지은아, 나야. 지금 시간 있어?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수연아, 목소리가 왜 그래? 수술은 잘 끝났다며? 응, 수술은 잘 끝났어. 그런데 이제 진짜가 시작인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수연 씨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차가웠고 햇빛은 밝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결혼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수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엔 자신이 주인공이 될 차례라는 것을. 지은의 카페는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들어서자 지은이 급하게 달려왔죠. 수연아, 얼굴이 왜 이래? 수술 부작용이야? 아니. 지은아, 일단 앉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수연 씨는 담담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이야기가 끝날 무렵엔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진짜로 내 신장 받고 바로 이혼하자고? 미친 거 아니야? 3년 동안 다른 여자가 있었대. 시어머니도 다 알고 있었고. 지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지은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수연아, 당장 고소해야 돼. 사기 결혼이잖아. 그게 증거가 없어. 말로만 했으니까. 수연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은이 뭔가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잠깐, 재산은? 너희 집이랑 예금은? 민혁 씨가 다 정리했다고 하더라. 내 이름으로 된 건 이미 다른 데로 옮겨놨대. 지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10년째 일하는 그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죠. 수연아, 그게 말이 돼?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을 내 동의 없이 어떻게 옮겨? 혹시 위임장 같은 거 써준 적 있어? 없어. 수술 동의서 말고는. 수연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수술 전날 민혁 씨가 여러 서류를 가져왔던 게 떠올랐거든요. 수술 전날 민혁 씨가 서류를 몇 장 가져왔어. 수술 동의서랑 보험 서류라고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어. 그때 정신이 없어서.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 가자. 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야 돼. 1시간 후 수연 씨는 은행 창구 앞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기예금 3억 원이 일주일 전에 모두 해지되어 있었고 그 돈은 YR 바이오라는 생소한 회사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해지한 적이 없는데.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으로 대리인이 처리하셨네요. 대리인 성함이 강민혁 씨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이요? 전 쓴 적이 없는데. 시스템에는 정상 처리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서류 사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연 씨와 지은은 서류 사본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위임장에는 분명 수연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수연 씨는 그런 서류를 본 기억이 없었죠. 이거 수술 동의서인 줄 알고 도장 찍었던 것 같아. 수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나쁜 놈이 서류를 바꿔치기 한 거야. 수연아, 이거 문서 위조야. 형사 고소감이라고. 지은이 분노했지만 더 확인할 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동산 등기소로 향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연 씨 명의의 아파트가 2주 전에 매매되어 있었고 그 돈 역시 YR 바이오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엔 수연 씨의 인감이 찍혀 있었지만 수연 씨는 인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죠. 인감 도장은 금고에 넣어뒀는데 민혁 씨가 수술 전에 중요한 서류 보관해야 한다고 가져갔어. 수술 끝나면 돌려준다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혁 씨는 수술을 앞두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수연 씨가 신장을 기증하고 회복하는 동안 모든 재산을 빼돌릴 준비를 해왔던 거죠. YR 바이오가 뭐 하는 회사야? 지은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곧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죠. 대표이사가 한유라야. 설립일이 6개월 전이고. 유라. 그 여자 이름이 유라라고 했지? 수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죠. 민혁 씨와 유라는 6개월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지은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였죠. 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이 3건이나 가입되어 있어. 사망보험금이 총 10억이야. 보험금 수익자는 모두 강민혁. 수연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단순한 재산 갈취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은아, 설마 이 사람들이. 수연아, 지금 당장 경찰서 가자.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그때 수연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혁 씨였죠. 서류는 언제 줄 거야?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민혁 씨, YR 바이오가 뭐예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돈이 다 그 회사로 갔더라고요. 한유라가 대표인 회사. 그래서 민혁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잖아. 미리 정리한 것뿐이야. 내 동의 없이요? 내가 동의했잖아. 서류에 도장 찍었고 그건 수술 동의서라고. 증명해봐. 내가 수술 동의서인 줄 알고 찍었다는 걸.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 민혁 씨의 음성에 조소가 묻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수연아. 조심해.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더라. 특히 보험금이 큰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한대.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 씨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죠. 녹음했어? 지은이 물었고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통화를 녹음해. 그리고 우리 지금 바로 조우진 변호사한테 가자. 조우진 변호사? 우리 사무실 에이스야. 이런 사건에 특화되어 있어.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해서 이런 나쁜 놈들 잡는 걸 좋아하거든. 두 사람이 일어서려는 순간 수연 씨가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나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웃음이 나와. 지은이 놀라 수연 씨를 봤습니다. 정말로 수연 씨의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이제 알겠어.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뭐?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 수연 씨가 일어섰습니다. 복부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죠. 저 사람들은 내가 무너져서 조용히 사라지길 바랐겠지.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바랐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난 살아있어.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지은이 수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두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수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민혁 씨와 유라,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그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 선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것. 그리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시작이야. 당신들이 판 무덤에 당신들이 묻히게 해줄게. 조우진 변호사 사무실은 건물 7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수연 씨는 깊은 숨을 몇 번이나 들이쉬었죠. 지은이 옆에서 격려하듯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좋은 분이야. 걱정하지 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조우진 변호사였죠. 지은 씨, 오랜만이네요. 이분이 말씀하신. 네, 제 친구 이수연이에요. 사건이 좀 복잡해요. 세 사람이 회의실에 앉은 후 수연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조 변호사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죠. 가끔 메모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조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네요. 문서 위조, 사기, 횡령, 그리고 협박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요?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예요. 상대방이 이미 법적으로 빈틈없이 준비한 것 같거든요. 조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위임장의 도장이 진짜인 이상 위조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수술 전 정신이 온전했다면 더욱 그렇죠. 게다가 YR 바이오로의 자금 이동도 투자 명목으로 포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연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조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비슷한 사건을 몇 번 다뤄봤는데요. 이런 계획적인 범죄자들은 대부분 자만합니다. 그리고 자만하면 실수를 하죠. 우리는 그 실수를 찾아내면 됩니다. 어떤 실수요? 첫째, 한유라 씨와의 불륜 관계를 3년 전부터 증명할 수 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YR 바이오가 실체 없는 유령 회사임을 증명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 조 변호사가 잠시 멈추고 수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역할입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공모제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은 종종 자식 자랑을 하다가 중요한 정보를 누설하곤 하죠. 수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일단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그리고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연기요? 네. 무너진 척, 포기한 척 하세요. 그들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애원하세요. 그러면 분명 본심이 나올 겁니다.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연기를 할 수 있겠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수연 씨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15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며칠 연기하는 게 뭐가 어려워. 조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병원 CCTV와 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술 전후 남편의 행동이 녹화되어 있을 수 있고 의료진 진술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수연 씨. 혹시 모르니 당분간 안전한 곳에 계세요. 10억이라는 보험금이 걸려 있는 이상. 조 변호사가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연 씨와 지은은 카페로 갔습니다. 수연 씨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지은아, 나 당분간 내 집에 있어도 될까? 당연하지. 얼마든지 있어. 그때 수연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수연 씨는 지은과 눈을 마주치고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수연아, 지금 어디니? 민혁이가 서류 빨리 처리하래. 어머니,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미 끝난 일인데.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전화를 끊고 수연 씨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 오후 수연 씨는 시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빨리 들어와. 이웃들 보기 창피하니까.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서류나 빨리 써. 위자료 바라지도 마. 내가 먼저 신장 주겠다고 했잖아. 수연 씨는 준비해온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죠. 어머니, 저 정말 민혁 씨 사랑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에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유라가 벌써 임신했어. 시어머니의 말에 수연 씨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충격이었죠. 임신이요? 그래, 3개월째야. 그러니까 빨리 이혼해. 애 아빠 있는 집에서 태어나야지. 수연 씨는 계산해 봤습니다. 3개월이면 남편이 아직 투병 중일 때였습니다. 병실에서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때 이미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말이었죠.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 아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다 계획한 건데. 시어머니가 득에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혁이가 죽게 놔둘 순 없잖아. 내 신장이 필요했어. 근데 평생 너 같은 년하고 살 순 없지. 유라가 낫지. 젊고 예쁘고 무엇보다 집안이 좋아.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 서류들 다 가짜였죠? 가짜가 무슨. 내가 도장 찍은 건 맞잖아. 멍청하게 확인도 안 하고 찍은 내 잘못이지.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이렇게 순순히 넘어갈 줄은 몰랐어. 역시 고아 출신은 다르구나 싶었지. 가족도 없으니까 내 편도 없고. 수연 씨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그래도 15년이에요. 15년 동안 며느리였는데. 무슨 며느리야? 신장 기증자였지. 아, 그리고 내가 죽으면 우리가 10억 받는다는 것도 알아둬.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수연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사라질게요. 그래, 이제야 정신 차리는구나. 집을 나오면서 수연 씨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그녀는 즉시 조 변호사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의 집에서 수연 씨는 조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공모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사기 의도도 분명하네요. 이제 어떻게 하나요? 내일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YR 바이오에 대한 조사도 시작하고요. 제 추측이 맞다면 그 회사는 완전한 페이퍼 컴퍼니일 겁니다. 전화를 끊고 수연 씨는 지은과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아,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었어? 연기가 아니었어. 진짜로 15년이 억울했거든. 수연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아, 이상한 건 배신감보다 해방감이 더 커. 이제야 그 집안에서 벗어난 것 같아. 그래, 이제 새 출발이야.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을 때 수연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이수연 씨죠? 서울대병원 간호사입니다. 강민혁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요. 수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수연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죠. 꼭 가야 해? 이제 남남인데.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야. 가서 확인은 해야지.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아내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급성 거부 반응이 왔어요. 이식받은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연 씨는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응급실 커튼 너머로 민혁 씨가 보였죠. 얼굴이 창백하고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민혁 씨가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수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죠. 왜 이렇게 됐어요? 모르겠어. 갑자기. 약은 제대로 먹었는데. 그때 유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임신으로 배가 불룩한 그녀는 수연 씨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왜 당신이 여기 있어요? 아직 법적 배우자니까요. 유라가 민혁 씨 옆으로 가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괜찮아? 왜 이렇게 된 거야? 의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식 후에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데 최근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네요. 수연 씨와 지은은 의미심장하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고소 소식이 전해진 모양이었죠. 일단 입원시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보호자분이 입원 수속을 해주세요. 유라가 나서려 했지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적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수연 씨가 수속을 마치고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가 수연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민혁이한테 무슨 짓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내가 고소했다며? 그 스트레스로 우리 아들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막았죠. 어머님, 여기 병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넌 또 누구야? 전수연이 친구이자 법무법인 직원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민혁 씨는 계속 괴로워했습니다. 유라가 옆에서 울고 시어머니는 수연 씨를 노려봤죠. 내가 이혼만 순순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어머니가 하신 말씀 잊지 않았어요. 신장 기증자일 뿐이었다고요.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 녹음했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계획했다고 자랑하신 거요. 유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녹음? 무슨 녹음? YR 바이오 대표님이시죠? 만나서 반갑네요. 수연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령회사 운영하시느라 힘드셨죠?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다 알아요. 6개월 전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통로였죠. 민혁 씨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그만해. 왜요? 이제 와서 무서워요? 수연 씨가 민혁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10억짜리 사망보험도 드러났다면서요? 제가 죽으면 받을 돈.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라와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고 민혁 씨는 더 심하게 떨기 시작했죠. 그때 조우진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연 씨, 여기 계셨군요. 조 변호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YR 바이오 계좌가 동결됐어요. 그리고 조 변호사가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한유라 씨 맞으시죠? 곧 검찰 조사 받으실 겁니다. 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난 그저 투자받은 것뿐이라고. 투자요? 실체도 없는 회사가? 조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YR 바이오는 주소지도 가짜, 사업 실적도 제로, 직원도 한유라 씨 혼자뿐. 완벽한 유령 회사입니다.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이봐요, 변호사 양반. 우리 아들은 환자예요. 이런 식으로 최정숙 여사님도 공범으로 고발되셨습니다. 녹취록에 다 나와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민혁 씨가 괴로워하며 소리쳤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엄마랑 유라는 빼주세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수연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수술 전에 했던 말 기억나요? 살아나면 다시 시작하자고,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자고. 그게 다 거짓이었죠. 민혁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수연 씨가 돌아서려 하자 유라가 달려들었습니다. 이년아, 내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지은이 재빨리 유라를 막았고 병원 보안 요원이 달려왔습니다. 임신부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유라가 배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배가. 의료진이 급하게 유라를 데려갔고 시어머니가 따라갔습니다. 병실엔 민혁 씨와 수연 씨, 그리고 지은과 조 변호사만 남았죠. 민혁 씨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넌 날 사랑했어? 수연 씨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사랑했어요. 그래서 신장도 준 거고요. 그럼 왜? 당신은 날 사랑한 적 있어요? 민혁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없군요. 그게 우리의 차이예요. 수연 씨가 병실을 나가려 하자 민혁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대. 거부 반응이 심해서. 그건 당신이 감당할 일이에요. 제 신장으로 얻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의 선택이었으니까. 병실을 나온 수연 씨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은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죠. 괜찮아? 응.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병원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이수연 씨? 전 KBS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수연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연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죠.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수연 씨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던 날 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장 기증 후 버려진 아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이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죠. 수연 씨는 조우진 변호사, 지은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수연 씨, 준비되셨죠? 조 변호사가 물었고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법정 맞은편에는 민혁 씨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부 반응으로 상태가 많이 나빠진 모습이었죠. 유라는 만삭의 몸으로 그 옆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살기 어린 눈으로 수연 씨를 노려봤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 강민혁, 한유라, 최정숙은 문서위조,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측 증거 제시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나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피고 강민혁은 원고의 신장 이식 수술 직전 수술 동의서로 위장한 위임장의 도장을 받아 원고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했습니다. 위임장과 실제 수술 동의서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서류의 내용이 완전히 달랐죠. 둘째, 피고 한유라가 운영하는 YR 바이오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오직 원고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YR 바이오의 등기부등본과 텅 빈 사무실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셋째, 피고 최정숙은 이 모든 계획을 주도했음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법정에 녹취록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혁이가 죽게 놔둘 순 없잖아. 내 신장이 필요했어. 근데 평생 너 같은 년하고 살 순 없지. 내가 도장 찍은 건 맞잖아. 멍청하게 확인도 안 하고 찍은 내 잘못이지. 내가 죽으면 우리가 10억 받는다는 것도 알아둬.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의 분노 섞인 탄식이 들렸죠. 민혁 씨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당시 중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발적으로 신장을 기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우진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자발적 기증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5년간의 부부애와 수술 후 새롭게 시작하자는 피고의 거짓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 변호사가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여기 병원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수술 전날 피고 강민혁이 원고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혁 씨가 수연 씨의 손을 잡고 울며 말하는 모습이었죠. 수연아, 살면 정말 잘할게. 다시 시작하자. 제발. 그리고 수술 직후 영상도 이어졌습니다. 민혁 씨가 유라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죠. 응, 수술 잘 끝났어. 이제 계획대로만 하면 돼.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유라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 한유라는 단순히 투자를 받은 것뿐입니다. 사업이 부진한 것과 사기는 다릅니다. 검사가 다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한유라 씨의 통장 내역입니다. 원고의 돈이 입금된 직후 대부분이 명품 구매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쓰인 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유라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사업 준비 비용이었어요. 명품백이 사업 준비 비용입니까?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수연 씨는 건강한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 완벽한 적합성을 보였죠. 그런데 강민혁 씨가 거부 반응을 일으킨 건 순전히 본인의 관리 부실 때문입니다. 어떤 관리 부실입니까?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 그리고 무엇보다 면역 억제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민혁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들은 약을 잘 먹었어. 약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처방받은 약의 절반도 구매하지 않으셨더군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병간호를 하며 모든 걸 바쳤죠.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신장을 떼어낸 지 3일 만에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 재산은 이미 다 빼돌려진 후였고 제 목숨에는 10억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휴정 시간, 복도에서 유라가 수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가는 건 당신들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내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어. 그 아이한테도 죄가 없죠. 하지만 부모의 죄까지 없던 일로 만들 순 없어요. 유라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변호사가 다가왔죠. 한유라 씨,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싫어. 난 무죄야. 하지만 변호사마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재판이 재개되고 마지막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민혁 씨가 휠체어에서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저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했고 유라와의 미래를 꿈꾸며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민혁 씨가 수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해.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민혁 씨를 데려갔죠.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강민혁 징역 5년, 피고 한유라 징역 3년, 피고 최정숙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모든 재산을 반환하고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법정을 나오며 조우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수연 씨의 용기가 이긴 겁니다. 수연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죠.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때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수연 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앞으로 계획은? 수연 씨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며칠 후 수연 씨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민혁 환자가 위독합니다. 오실 수 있나요? 수연 씨는 망설이다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로 민혁 씨가 보였죠.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거부 반응이 심해서 신장이 완전히 기능을 잃었습니다. 다시 이식을 받지 않으면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죠. 유리문 너머로 유라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고요. 수연 씨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복수나 미움이 아니라
그저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병원을 나오며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나 이제 정말 새 출발할 거야. 그래, 이제야 너답네. 수연 씨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잃은 건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죠. 자기 자신을 되찾았고 진정한 친구를 알게 됐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1년 후 봄날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새롭게 문을 연 새희망 여성인권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재판에서 받은 배상금과 되찾은 재산으로 설립한 재단은 이미 많은 여성들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상담 예약하신 분 오셨어요. 직원의 안내로 들어온 것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수연 씨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듯 보였죠.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제 남편이 제 돈을 다 빼돌리고 이혼하자고 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여성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는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죠. 울어도 괜찮아요. 저도 많이 울었으니까요. 하지만 눈물이 마르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상담이 끝난 후 수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민혁 씨의 부고를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전화로 소식을 전한 건 의사였습니다. 강민혁 환자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수연 씨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우진 변호사와 지은이 대신 다녀왔죠. 그들이 전한 이야기로는 장례식장은 썰렁했다고 합니다. 유라는 아이를 낳자마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됐고 시어머니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다고 하죠. 대표님, 점심 약속 있으신 거 아시죠? 직원의 말에 수연 씨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조우진 변호사와 점심 약속이 있는 날이었죠. 레스토랑에서 만난 조 변호사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조 변호사님 덕분이죠.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수연 씨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이 식사를 하는 동안 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유라 씨 소식 들으셨나요? 네, 들었어요. 교도소에서 출산했다고요. 아이는 시어머니가 키운다고 하더군요. 수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었죠. 부모의 잘못으로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수연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 미워하기엔 제 인생이 너무 소중해요. 미움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식사를 마치고 재단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 씨는 옛집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아파트였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다가 수연 씨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오르골이었죠. 민혁 씨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추억도 이제 버릴 때가 됐어. 수연 씨는 근처 쓰레기통에 오르골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재단으로 돌아온 수연 씨를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내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대상을 받았대.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어. 내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고. 수연 씨는 놀랐습니다. 책으로? 그래, 제목도 정했대.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고. 수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날 저녁 수연 씨는 재단 직원들과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재단 설립 1주년 기념이었죠. 대표님, 건배사 해주세요. 수연 씨가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1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진정한 시작이었어요.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경청했습니다. 우리 재단이 도운 여성들 중 많은 분들이 이제 스스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건배. 파티가 끝난 후 수연 씨는 재단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별들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죠. 이수연님, 정기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 하나로도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수연 씨는 자신의 복부를 만졌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것은 아픔의 상처가 아니라 극복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이수연 씨인가요? 저는 최정숙의 변호사입니다. 수연 씨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최정숙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손자를 키우다 심장마비로. 수연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기셨는데 수연 씨께 전하고 싶다고. 뭐라고 하셨나요? 미안하다.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손자는 죄가 없으니 잘 부탁한다고. 수연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천애고아가 된 셈이었죠. 다음 날 수연 씨는 아동보호시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민혁과 유라의 아이가 있었죠. 겨우 돌이 지난 아기였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민준이라고 합니다. 아기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수연 씨는 오랫동안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제가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의 교육과 생활 모든 것을. 정말이신가요? 네.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보육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수연님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재단으로 돌아온 수연 씨에게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후원하기로 했다며? 응. 미움의 대물림은 여기서 끝내야지. 넌 정말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니? 수연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했잖아. 난 이제 충분히 강해졌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에게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수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거야. 가장 큰 아픔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니까.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앞으로도 계속 당당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을 아시나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크고 작은 배신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느냐겠죠. 수연 씨처럼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움에 갇혀 살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아픔을 극복하셨는지 혹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